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마쌤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중기의 선비 허후라는 분의 시비음이라는 시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오를 시자고요. 비라는 것은 글을 비자입니다. 글을 비. 글을 비. 그 다음에 음은 을풀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읊는 시라는 뜻인데요. 자, 일단 이 시의 형태는 7자씩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칠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구라고 합니다. 이게 세트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자, 이 시는 칠언절구는 기승 전결로 형태를 봅니다. 자, 근데 기구와 승구와 결구가 다 비비비. 자, 이 모음 이렇게 됐죠? 이런 걸로 끝났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분이라고 그래요. 아분. 운을 받친다 해서 아분. 자, 이것도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7원 절구는 어떻게 이제 끝냐면 4-3으로 끊어서 읽는 게 좋아요. 근데 다시 4-3에서 4는 2-2로 나눠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4-3으로 일단 끊은 다음에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비. 진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따진다는 거죠. 진실을. 그러니까 참된 것에 대해서 시비를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때 시라는 것은 이제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어. 뭐뭐이다.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시자는 오를 시자죠. 오를 시자. 이 한자에서 이 시자는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제 어떤 뜻으로 이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옳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옳은 거죠. 옳은 것도 환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비 그릇되니 진실을 따지고 들으면 옳은 것도 다시 그릇되니 자 불필이죠. 불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수파 물결 따라서 이게 따를 숫자고요. 물결 파자거든요. 물결 따라서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서 강시비예요. 강은 원래 강할 강자지만 억지로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억지로 시비를 따질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강망시비 옳고 그름을 강망 이때 강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포기했을 뜻이죠.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착 아니죠. 착안. 그러니까 높은 곳이 높은 곳. 이 고는 높을 곳자니까 높은 곳에 눈을 이 붙일 착자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눈을 붙이면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 높은 곳에 눈을 두면 방능 시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 방자는 뭐 바야흐로 방자죠. 바야흐로 자 옳은 것을 옳다라고 능히 할 수 있고 또 그릇된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따지고 들면 옳은 것도 그릇되니 시류에 따라 억지로 시비할 것 아닐세.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 눈을 높은 곳에 두면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할 수 있으리. 자, 그러니까 너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장자라는 책에 보면 재물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재물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사물을 이 재는 가지런할 자자거든요. 가지런히 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재물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겪을 때 자기 주장만 펼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들어줘라. 이게 재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글자를 보고 한 사람은 이 밑에 글자 보이시죠? 6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9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다라고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28자죠. 왜냐하면
일곱 글자 7원절구라고 그랬으니까 7 곱하기 4는 28이죠. 7원절구니까. 그래서 28자 한시인데 10이라는 자가 무려 12자나 나와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봐도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주장이.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던 조선시대도 요즘처럼 이렇게 시비를 따지는 경우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술을 마실 때 여당은 위하여 이렇게 마시고 야당은 위하야 이렇게 마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당을 이야기할 때 룰링 파티라고 그래요. 룰은 지배하다는 뜻이죠. 지배하는 당. 지배하다가 룰이거든요. 이때 파티는 당이고 캐치올 파티는 모든 것을 잡는 당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잡아버리는 당이다. 그래서 캐치올 파티라고 하고요. 야당은 영어로 opposition 파티입니다. 이 opposition이란 말 자체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강세가 여기 오죠. 반대당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 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상대방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허우는 21세기를 산 우리에게 한시로 멋지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고전을 공부하는 재미.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전을 왜 공부하냐? 이 고전 속에 어떤 현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도 공부하고 또 그것이 현대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까지 공부하는 이게 또 고전을 공부하는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